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흰색 양이 아닌 검은색 양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중에 검은 양, 즉 독특한 존재는 대개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따돌림을 받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검은 양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당신이 스스로 검은 양처럼 느껴진다면 거기에는 수많은 복잡한 이유가 있다. 어쩌면 당신은 무리해서 군계 일학이지만 그 위치에 오르게 한 힘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벌써 노란 유채꽃과 분홍빛의 매화나 벚꽃도 점점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봄이 시작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생명을 가진 대부분의 것들이 봄을 기준으로 피워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봄이 가지는 생명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시작의 계절에 걸맞는 동기부여 도서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수많은 흰색 양들 사이에서 온존하는 한 마리의 검은색 양처럼 꼭 필요하지만 찾아내기 힘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필름 출판사에서 출판한 도서 블랙쉽 들으면서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흰 양이 아닌 검은 양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중 검은 양, 즉 독특한 존재는 대개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따돌림을 받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검은 양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당신이 스스로 검은 양처럼 느껴진다면 거기에는 수많은 복잡한 이유가 있다. 어쩌면 당신은 무리해서 군계 일학이지만 그 위치에 오르게 한 힘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어쨌든 진도를 나가려면 잠시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처럼 되감기를 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지금의 당신을 있게 한 과거 사건과 행동들을 이해하고 나면 찾고 있던 답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꽤 설득력 있고 강력해서 당신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이다. 왜 검은색 양이 무리해서 배척당하고 다른 양들처럼 인정받지 못하는지 궁금해한 적 있는가? 그 이유는 충격적인데 검은 양의 털은 물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검은 양은 대단히 독특한 존재이다. 그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힘에 의해 모양이나 상태가 바뀌지도 않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가? 만약 당신이 검은 양으로 취급받는다면 아마 복잡한 감정이 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가 독창적인 삶이라면 검은 양이 되어야 한다. 당신 안에는 당신조차 인지하지 못한 힘이 있다. 그 힘은 당신으로 하여금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펼치게 해줄 것이다. 지금 나는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무슨 요상한 주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당신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활성화하라는 의미이다. 나는 이것을 검은 양 가치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 검은 양 가치를 활용해서 인생의 목적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관련해서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왜로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왜를 정의하려고 애쓰지만 대부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배운 대로 한 것 같은데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혹시 알고 있는가? 당신이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왜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왜냐하면 왜를 정확하게 정의하려면 무엇부터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 하든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거나 물들지 않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핵심 가치가 바로 당신의 검은 양의 가치이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 즉,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해주는 그러한 가치를 찾는다면 당신은 온전하고 특별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진실되게 살 수 있다. 진실된 삶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아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번 그런 힘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그들 곁에 서면 다른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경험은 위안과 동시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당신 안에서 영감이 마구 솟구친다. 그것은 세상 풍파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 기회는 당신의 핵심 가치를 언제 어디에서 내보일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목양업자는 양떼를 관리하기 위해 흰 양 100마리와 검은 양 1마리를 같이 두고는 아침마다 들판에 있는 양떼를 살핀다. 즉, 흰 양이 500마리 있다면 검은 양 역시 5마리가 있어야 하므로 검은 양 5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목양업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양이 검은색 양일 수밖에 없다. 검은 양이 그 고유성 덕분에 오히려 눈에 띄게 되는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혹시 당신은 갓 은퇴한 사람들 중에 은퇴 후에 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가? 이들은 정의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한다. 명확한 목적 없이 수단만 가진 사람들은 벌거벗은 사람들 주변을 날아다니는 모기보다 바쁜 법이다. 자신의 목적을 파악하려면 스스로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불편한 답을 받아들이며 필요한 증거를 찾고 찾아낸 정보를 사용할 용기를 길러야 한다. 이것은 두려운 여정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첫 발조차 떼지 못한다. 그래서 놓치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 기꺼이 자신의 검은 양을 찾아 나서서 그것을 발견하고 돌보는 사람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성공을 행운이나 우연에 기대지 않는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언제 어디에서 드러낼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가치관을 활용한다. 당신에게는 검은 양 가치관이 있는가? 내게는 없었다. 나는 인생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한 후에야 내 검은 양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일은 큰아들의 암투병이었다.
그 괴롭던 순간에 나는 잘못된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당신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크고 강력한 폭풍이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튼튼한 기초를 쌓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길잡이나 지침서로 삼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 여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이 책 안에 있다. 제1장 무의식의 창조자.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자신의 검은 양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싫어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책임은 우리가 사랑하는 무한한 자유와 정면 충돌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활성화하지도 못한다면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자신의 핵심 가치를 정의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인 창조자로서 계속해서 즉흥 연기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무렵 미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무궁무진한 기회 덕분에 시간과 돈의 여유가 생기자 미국인들은 그 둘을 소비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때마침 연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유흥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미국 내에 수천 개의 극장이 들어섰다. 이 무렵 배우들은 수많은 배역을 소화하느라 애를 먹었고 병이 났거나 준비가 덜 된 동료를 대신해서 수시로 무대에 서야 했다. 공연의 특성상 마지막까지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므로 배우들은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무대 뒤에서 대사 연습을 해야만 했다. 배우들이 무대 뒤에서 미친 듯이 대사를 외운다고 해서 이런 관행을 즉흥 연기라고 불렀다. 그로부터 125년이 지난 지금 배우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일상에서 수시로 그런 즉흥 연기를 펼친다. 즉, 자기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핵심 가치에 따르지 않고 한바탕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 선택의 결과가 자신의 경력에 보탬이 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며 헐거워진 관계를 단단하게 해주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자신의 일과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백 개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자신의 핵심 가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즉흥 연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인생이라는 무대의 뒤편에서 길을 찾아 헤매다 일생일대의 공연이 사라지려는 순간 당신은 극도로 흥분해서 아무렇게나 결정해버리고 만다. 어쩌면 이 말이 불쾌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감히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느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즉석에서 인생관을 뚝딱 만들어낸 다음 그것을 내보이며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겠다. 보이나요? 나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 당신은 스스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살면서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겼던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가? 그 가치들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매일 의식적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마디로 많은 이들의 검은 양이 길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생활에서는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공들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체중 감량이나 금연에 실패하고 저축도 하지 못한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책임감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에서 회사의 목표와 예산, 마감 기한 등에 맞춰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직장인은 소속 회사의 내규에 맞게 업무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만의 규칙은 어떨까?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따라야 할 규칙이란 무엇일까? 내게 가장 중요한 규칙들은 내 안의 검은 양 가치관에 근거해서 세울 수 있다. 그런 가치관은 죄책감 없이 원하는 일을 수락하고 원치 않는 일은 거절할 자유를 준다. 좀 더 중요하게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즉흥 연기를 멈추게 한다. 인생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세우는 것과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소주제, 목적의식을 가져라. 지난 20년간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며 보냈다. 포트페스터라는 그룹의 리더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연주 활동을 벌였다. 녹음을 마친 어느 날이었는데 국토횡단이나 다름없는 긴 귀갓길에 오른 적이 있었다. 밤샘 운전 후에 새벽 6시가 되었을 즈음 뉴멕시코주 경계를 지날 때였다. 떠오르는 해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긴 거리를 운전하는 내내 도로에는 우리 차만 보였다.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다. 한 대가 더 있었던 것이었다. 바로 경찰차였다.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우리 차로 걸어오는 동안 나는 긴장해서 멤버에게 대체 왜 경찰이 우리 차를 세우느냐고 물었다. 나는 과속으로 주행하지도 않았다. 그럼 미등이 나갔나?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가 만료됐나? 혹시 저 경찰이 우리 차 트렁크에 시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그때였다. 선생님, 지금 1차선으로 주행하신 거 알고 있죠? 경찰관이 물었고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나?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주변에 차도 없는데. 경찰관이 다시 말했다. 우리 주에서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1차로 주행은 위법 사항입니다. 나는 몰랐다고 대답했고 다행히 경고 조치만 받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재빨리 차선을 바꾸고 집까지 가는 내내 절대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길과 최종 목적지를 잘 알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계획은 있었지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다. 즉, 그때 나는 멍한 상태에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교통법규는 무시한 채 잘못된 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 일화는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자신의 핵심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 자신의 규칙을 잘 아는 사람이 일부러 그것을 어기겠는가? 규칙을 알고도 규칙 위반을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자신의 규칙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는 그 규칙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의식적인 창조자가 되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창조자는 원했던 방향으로 갈 수는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목적지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삶을 원하는가? 순전히 우연과 행운에 기대는 그러한 삶을 맹목적으로 남의 꿈이나 쫓는 다수의 흰 양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저 목적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단순한 목적이 아닌 목적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안에 검은 양을 찾고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목적의식은 자신에게 중요한 여러 가치 가운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준다. 장담하건대 만약 중요한 것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서 그건 모두에 똑같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당신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가치가 50개라면 어떻게 그것들을 전부 지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한다면 자신의 완벽한 목적이 어긋났음을 깨닫고 부족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 친구 중 하나는 이따금 나눔 기간을 뜻하는 philanthropy days라는 말로 나를 자극하곤 하는데 그 시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기간이다. 스케줄이 빼곡한 사람은 숨이 막혀서 삶을 향상시키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을 내 친구는 이렇게 표현했다. 네가 사다리를 한 단 한 단 오를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 그러나 발판에 발을 안전하게 올려놓기도 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손을 뻗으면 그들의 무게 때문에 도로 아래로 떨어질 거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우려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된다.